테마 46은 집행의 접근 방법이에요. 말만 접근 방법이지 사실 어떻게 성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향 시각이 있고 상향 시각이 있고 통합 시각이 있어요. 하향 시각은 최고 책임자 시각이야. 여태까지는 최고 책임자는 결정만 했어요. 근데 결정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집행이 잘 돼야 돼. 집행이 잘못돼 버리면은 아무리 제대로 된 결정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이러니까 윗사람 시각에서 최고 책임자 시각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의 모든 상황을 다 예측을 한 다음에 바람직한 지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들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야, 결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다못해 모든 집행의 상황에 지침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등장한다? 상향이 등장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재량 줘라. 재량 주고 얘 전문성에 의해서 스스로 해결하게 해주라. 그럼 성공할 것이다. 그럼 과연 공무원들은 스스로 재량껏 발휘해서 성공할까요? 또 그게 중요하다면 오히려 결정자보다 집행자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 민주적으로 뽑힌 대표보다 시험부와 들어간 관료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둘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향 시각은 무조건 주어가 최고 책임자가 돼야 돼요. 최고 책임자 시각에서 바람직한 집행 처방을 사전에 규범적으로 쫙 만들어 놓는 거야. 규범적이라고 그랬고 집행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이론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결정부터 집행의 모든 단계 그리고 어디나 적용되는 일반 법칙적인 바람직한 이런 단계를 크게 만들려고 그랬겠죠. 그래 거시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상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먼저 보는 거야. 현장을 실증적이죠.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필요한 게 뭔가를 본 다음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이고 미시적이 돼요. 자, 어쨌든 하향은 누구 시각이다? 최고 책임자나 결정자나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의 시각이고 상향은 반대예요. 집행자라든지 반대자 시각이에요. 그다음에 디귿 단계주의 모형은 뭐냐면 결정과 집행이 분리돼 있다는 거야. 결정하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고 지침 만들어주고 집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맞게 실행하는 사람이 역할이 딱 분리돼 있고 당연히 결정자가 더 우위죠. 근데 융합주의 모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향은요. 집행하면서 다시 수정 보완하고 수정 보완하니까 사실 어디까지 결정이고 어디까지 집행인지 구별이 잘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사양이 맞다면 우리는 집행자들은 기계적이에요. 그치? 그리고 최고 책임자 리더십은 결정 단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공 조건 봐보세요. 얼마나 탁상 공론인지.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 명확한 목표, 인과성 있는 모형. 이건 목표와 수단과의 인과성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집행 상황을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침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유능한 관료가 있고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 실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상황은 모든 집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에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 자, 평가 봐보세요. 어쨌든 지침이 다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결정부터 집행의 모든 과정이 다 보이죠. 총체적이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성공했나 실패했는가를 판단하기 쉬울 거고요. 지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구조화돼 있고 네가 그대로 했나 안 했는가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게 불가능하죠. 명확하게 목표 설정하기도 어렵고 집행의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고요. 설사 가능하더라도 이건 결정자 시각이지 현장의 시각은 아니잖아. 비민주적이잖아, 지금. 그런 문제점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한다? 상향이 등장해요. 얘는요,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을 먼저 보는 거야.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러니까 결정자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량을 주고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발견한 다음에 이걸 지원해 주는 사람이 뭐다? 결정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집행자, 실무자를 주어로 집어넣고 봐보십시오. 현장을 연구하니까 실증적이고, 그지? 그 다음에 보다시피 현장을 먼저 연구한 다음에 필요한 걸 발견하니까 귀납적이고, 현장마다 다 다를 거니까 미시적이야. 결정자 시각이 아니라 집행자 시각이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반대자의 관점도 내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과 집행이 분리 안 돼요. 섞여 있다는 겁니다. 융합주의 모형이고요. 이러니까 지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뭘 줘라? 자율성과 재량을 주라는 겁니다. 장점은 실제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잖아. 집행 과정의 실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실제를. 좀 발음이 좀 이상하다. 실제 설명 고쳐야 되겠다.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정책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설명할 수 있죠. 또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지 그런 효과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렇지? 반면에 문제가 뭐냐면 이래버리면요. 거의 집행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책학의 큰 틀이 무너져요. 요게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연역적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연역 틀이 무너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면 결정이 의미가 없잖아. 집행만 중요한 거잖아. 이러니까 민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은 민주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지 집행자는 아니잖아. 중요성을 따진다면요. 또 집행을 재량 줬을 때 무조건 성과 나오는 게 아니라 부패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놓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향과 상향을 비교해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얘는 규범적으로 정책 지침을 만드는 거고요. 얘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모형이고요. 단계주의라는 건 결정과 집행의 역할이 구분된다는 소리고, 이건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고요. 위에서 내려가죠. 계층적 지도다, 엘리트 민주주의다. 얘는 그렇지 않고 참여민주주의다. 명확한 목표와 지침이 있어요. 결정자 의도 실현이 성공 여부예요.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행자가 뭘 할 것인가 선택한 이슈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에 쉽게 나왔을 때 하향일 때는 대개 관료제 모형으로 상향일 땐 탈관료제 모형으로 놓고 풀면 대체적으로 풀립니다. 이렇게 어쨌든 푸는 방법은 하향일 때는 주어를 누구로 놓고 봐라. 최고 책임자로 놓고 봐라. 상향일 때는 실무자를 주어로 놓고 봐라. 그 다음에 최고 책임자 시각인지 실무자 시각인지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집행의 접근 방법. 말 그대로 실패를 했으니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만든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